15년 무명. 이 말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다. 한 사람이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통째로 불확실성 속에 던져넣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능이 있어도 몇 년 버티기 힘든 연예계에서 김성리는 무려 15년을 버텼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았을까? 지금의 김성리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완성형 퍼포먼스로 평가받는 가수다. 하지만 시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예의와 질서 가족 중심의 가치가 몸에 밴 환경이었다. 이런 배경은 훗날 그의 태도와 인성 그리고 절제된 감정 표현에 바탕이 됐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돌 연습생의 꿈을 밀어붙이기에는 결코 유리한 토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수많은 연습생과 경쟁해야 하는 K-팝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고 혹독한 훈련과 탈락의 반복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은 단순히 오래 버틴 세월이 아니었다. 오디션에 나가고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고 또 떨어지는 반복이었다. 이런 시간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나는 정말 재능이 없는 걸까?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쌓이면 대부분은 포기로 향한다. 그래서 김성리의 이야기는 흔한 성공담과 다르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단숨에 올라간 인물이 아니라 거의 끝까지 밀려난 상태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에 가깝다. 성공이라기보다 생존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 생존의 서사에서 가장 큰 균열은 고등학생 시절 찾아왔다. 아버지의 죽음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결정적 순간이었다.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위치에 있을 수 없었다. 또래들이 평범한 고민을 할 때 그는 훨씬 무거운 현실을 배워야 했다. 감정을 감추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법부터 익혀야 했다. 그런데 이 상실은 그를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감정을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김성리의 노래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과 울림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애절함은 꾸며낸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감정에 더 가깝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를 채운 것은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역할 대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의 삶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아들의 꿈을 지켜야 했다. 더 잔인한 문제는 시간이었다. 몇 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명 생활을 한부모 가정이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어느 순간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성리의 어머니는 끝까지 버텼다.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펜션 이벤트 장면은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었다. 화려한 행사도 아니고 거창한 선물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건 인생 처음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했다는 고백이고 아들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뒤로 미루어 왔다는 압축된 증언이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깨달았다. 김성리 혼자 버틴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함께 견뎌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또 한 사람이 있다. 형이다. 무대 위에 김성리를 보는 대중과 달리 형이 본 김성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가던 동생이었다. 반복된 실패 끝에 그는 결국 가수의 길을 접으려 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준비했다. 형과 함께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준비하며 현장 노동자의 길로 들어갈 생각까지 했다. 이건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이미 실행 직전 단계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꿈만 붙든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상 거의 포기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었다. 꿈을 내려놓고 현실을 택하는 것 역시 다른 의미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서울 생활, 지속적인 훈련, 오디션 준비, 거의 없는 수입. 이 모든 것을 15년 동안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조적인 의문이다. 업계 평균으로 보면 연간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습실 비용 보컬과 댄스 레슨, 스타일링 교통비 식비, 주거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금액을 15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소 7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직장인 가정, 더구나 한부모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가벼운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물론 이것이 곧 금수저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된다. 안동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부동산 자산이 있었을 가능성, 또 어머니가 요식업이나 유통업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자녀의 꿈을 15년 동안 지원하려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방송 출연료와 행사 수입 과거, OST 참여 등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더하면 전체 자산 규모를 30억에서 45억 원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식 확인이 아니라 가설적 추정이라는 점은 분명히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도 김성리의 15년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가 분명 존재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과 자원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 찾아왔다. 무명전설 무대였다. 김성리는 여기서 단순히 노래를 잘한 수준을 넘어서 판을 뒤집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예선에서 기록한 126점, 그리고 광역 점수까지 더해진 압도적 결과는 단순한 고득점을 넘어선 상징이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심사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메가크루 무대는 그의 존재감을 가장 강하게 증명한 장면으로 남았다. 트로스의 케이팝 퍼포먼스를 결합한 시도 대규모 군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까지. 사람들은 더 이상 잘한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새로운 장르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단지 한 명의 참가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다. 전략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결국 팀원 전원을 살아남게 만들었다. 이것은 노래 실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판단력, 리더십, 버텨온 시간에서 나오는 무게가 함께 만든 결과다. 그래서 지금의 김성리를 보면 답이 보인다. 그는 재능만으로 완성된 가수가 아니다. 상실을 겪었고 가족의 책임을 짊어졌고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시간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 김성리만 본다.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노래하고 큰 동작과 섬세한 감정선을 동시에 잡아내는 현재의 모습만 본다. 하지만 그 뒤에 있던 시간은 박수보다 훨씬 차갑고 길었다. 누군가는 한두 번의 실패만으로도 자신을 의심한다. 그런데 그는 수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견뎌야 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은 무대 위 조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무명 시절을 버티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현실이다. 그래서 그의 15년은 단순한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하루하루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온 기록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성리의 변화다. 그는 처음부터 트롯 가수로 출발한 인물이 아니었다.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을 통과하며 경쟁했고 이후 장르를 바꾸는 큰 결정을 해야 했다. 장르를 바꾼다는 것은 노래 스타일만 바꾸는 일이 아니다. 무대 해석, 발성, 감정 표현,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전부 다시 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한 번 버틴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자신을 만들어냈다. 이미 오래 투자한 시간을 뒤로 한 채 새 길에 적응해야 했다는 점에서
이 전환은 실패를 견딘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을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그래서 무명 전설에서 터져나온 결과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126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왜 그런 무대가 가능했느냐는 점이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탈락과 좌절 속에서도 몸과 감정을 동시에 단련해왔다. 그 시간은 겉으로는 무명이었지만 안에서는 무대를 지배할 근육과 감정의 깊이를 쌓는 시간이었다. 메가크루 무대에서 많은 인원 사이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험이 짧은 사람은 큰 무대에서 힘이 분산되지만 김성리는 오히려 큰 판에서 더 강해졌다. 오랜 결핍이 폭발력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결국 사람들을 울린 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 시절의 충격, 어머니가 두 사람 몫의 삶을 버텨낸 시간, 형과 함께 현실적인 진로를 고민했던 마지막 문턱, 그리고 서울에서 계속 이어졌을 훈련비와 생활비의 무게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사람의 목소리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의 노래는 더 깊게 들린다. 그래서 김성리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가창력이나 점수만 봐서는 부족하다. 그를 만든 것은 재능 하나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무너지지 않고 버틴 구조 전체였기 때문이다. 결국 김성리의 성공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실, 어머니의 희생형과 함께 현실을 고민했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15년을 버틸 수 있게 했던 가족의 구조와 경제적 기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다. 과거에는 가족이 그를 버티게 했다면 지금 그는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래서 김성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인간과 한 가족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 자기 자리를 만들어낸 생존 서사라고 불러야 맞다.